스페인과 독일 이 엄청난 혈투가 벌어졌는데 이 경기가 뭐 경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라고 불렸던 경기잖아요. 실제로 경기도 연장전 끝에 심지어 연장전 119분 정규 시간 1분을 남겨놓고 연장 후반 1분을 남겨놓고 메리노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스페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이 사실 근데 오늘 결승골을 넣은 메리노, 선제골을 넣은 올모, 동점골을 넣은 비르츠가 생각이 안 나고 사실 오늘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테일러 주심이죠. 그 꼭 이렇게 심판이 논란이 많으면 심판이 주인공이 됩니다. 요 경고만 봐도요 16장이 나왔어요. 경고 누적으로 카르발이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심지어 밖에 있던 선수들 벤치에 있는 선수한테도 경고를 4개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가 오늘 경기도 본인이 약간은 뭐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선수들이 격해지고 판정도 애매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반전 3분 만에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페드리가 볼을 가지고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크로스가 여기서 달려들어서 페드리를 걷어찼습니다. 걷어차서 페드리가 여기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넘어져요. 이때부터 경기가 거칠어졌거든요. 전반전 3분 만에 저 반칙이 나오고 페드리가 부상으로 아예 나가버렸죠. 그리고 페드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페드리의 이 상태를 본 결과 인대 부상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인대 염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은 2주 정도, 길면은 또 한 달 정도니까 페드리는 저 장면 하나로 이제 유로를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저게 반칙으로 안 불렸습니다. 그게 문제죠. 반칙으로 안 불려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냐? 이게 이제 연장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무시알라의 슈팅을 쿠쿠렐라가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쿠쿠렐라가 손으로 막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손에 맞았죠. 근데 이제 쿠쿠렐라가 여기서 팔을 내리고 있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테일러 주심은 의도성이 없었다. 이게 어쨌든 의도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성이 없었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쿠쿠렐라가 어쨌든 이제 몸을 약간 키우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에 맞았을 때는 사실 이거는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핸드볼로 선언이 안 됐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필크루크가 떨어뜨린 걸 중거리 슛을 한 거거든요. 근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약간 필크루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VOR실에서는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저기서 오프사이드였을 수도 있고 핸드볼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핸드볼을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 이제 뭐 테일러 심판이 그리고 이제 VOR실에서 핸드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저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런 거죠. 카르발이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카르발이 왜 퇴장을 당했냐? 오늘 카르발이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동으로 경고 누적으로 4강전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르발이 어차피 4강전에 못 나오는 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거, 퇴장으로 못 나오는 거나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독일의 공격을 본인이 반칙으로 끊으면서 그냥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카르발이 똑똑한 이제 그런 뭐 퇴장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막 어수선했던 이유는 테일러 심판이 경기를 이제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기준이 없이 경고를 계속 꺼내들고 경고가 16장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경기가. 근데 이 경고가 16장까지 나왔다는 건 테일러 심판이 오늘도 이제 이 경기 자체를 컨트롤을 잘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 그 스페인은 일단 출혈이 큽니다. 뭐 카르발도 4강전에 못 나오지만 모라타가 메리노가 골을 넣을 때 마지막에 연장전 극적인 골을 넣었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극장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라타가 벤치에 있다가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라타가 4강전에 또 못 나옵니다. 아마 다음 경기에 모라타가 없는 것도 스페인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라타가 오늘 경기도 수비를 엄청 끌어줘요.
내려와서 이제 수비를 하면 끌어내면 이때 니코 윌리엄스 아니면 오른쪽에 야말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모라타가 수비를 한 명 끌어주니까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납니다. 심지어 모라타가 오늘은 볼을 받아서 직접 연계 플레이까지 많이 해줬죠. 그 스페인이 아무래도 뭐 모라타가 득점을 많이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라타가 있을 때 경기력이 좋아요.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니코 윌리엄스가 볼을 잡아요. 근데 모라타가 수비를 뒤로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 한 명이 모라타 때문에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니코 윌리엄스가 볼을 받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니코 윌리엄스가 볼을 잡았는데 모라타가 수비를 뒤로 끌고 움직이면서 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간 만들었다가 본인이 이 안쪽으로 다시 뜁니다.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모라타가 수비수를 등지고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리턴 패스 내주면서 중거리 슈팅까지 나옵니다. 아주 모라타의 움직임이 참 좋죠. 득점이 나올 때도 모라타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일단 수비수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냈을 때 당연히 측면 수비가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가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야말이 측면에 있다가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야말에게 모라타가 패스를 받아서 찔러줍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야말에게 모라타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패스를 직접 찔러줬어요. 그 다음에 야말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모라타가 슬금슬금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라타가 이 뒤쪽에서 야말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모라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말이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었어요. 모라타의 존재 때문에 미드필더가 간격을 못 좁히고 모라타를 보고 있다가 야말의 패스기를 그냥 놔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모가 뛰어들어와서 득점.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모라타가 스페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테일러 심판이 경고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 모라타도 못 나온다. 뭐 이게 어쨌든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경기 중간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페인이 경기를 오늘 많이 주도했는데 후반전엔 실패했죠. 중간에 너무 빨리 뺐어요. 야말하고 니코 윌리엄스를 63분, 80분 그리고 심지어 모라타까지 빼면서 약간 수비적인 교체를 했죠. 야말보다 페란 토레스가 수비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메리노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니코 윌리엄스보다 이제 더 이제 많이 수비를 할 수 있고 오야르사발이 조금 더 이제 빠르다 보니까 모라타 없이 역습을 노리겠다 이런 거였는데 반면에 독일은 키가 큰 선수를 계속 넣습니다. 뭐 필크루크 넣고요. 뭐 미텔슈타트 넣어서 측면 좀 살리고 비르츠도 넣고 막 이러면서 계속 공격수를 많이 넣어요. 마지막에 밀러까지 넣고. 그런데 스페인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당탕탕 하다가 측면으로 볼이 넘어가는데 넘어갔을 때 스페인이 너무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기가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 싸움에서 스페인이 독일의 이 키가 큰 선수들의 침투를 막아내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의 벤치에서의 실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떨어뜨려주고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술 싸움도 사실은 스페인이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좋았던 것에 반면에 제공권에 좀 문제가 있고 교체에 오늘은 약간은 문제가 있었던 경기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독일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독일이 뭐 잘 따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독일도 이제 결정력에 대한 문제도 좀 크기도 했고요. 뭐 하베르츠의 이제 결정력 미스, 필크루크가 좀 놓친 것도 많았고 등등등. 이제 독일이 사실 이번 유로 대회를 중간에 뭐 플릭 감독 경질하고 나겔스만 감독 이제 막 세우면서 약간 급격하게 좀 준비를 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팀의 완성도를 많이 만들어주지는 못했구나. 일단 이제 유로 대회 들어와서는 이제 독일이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급격하게 대회를 준비한 게 뭐 나겔스만 감독식의 전방 압박, 빌드업 패턴 이런 건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묻어난 면도 있다.